네, 오늘 오전 11시 40분경 부탄가스 10개를 실은 SUV 차량이 광주 시내를 달리던 도중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되게 황당하다, 그죠? 네. 다행히 운전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스쳤을 겁니다. 이 부탄가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의문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편의상 부탄가스 측을 가해자라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 운전자 측을 피해자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차량 내부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게요. 사회 통념상 내가 운전 중에 담배가 피고 싶어서 라이터를 켰다고 해서 차가 터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죠? 부탄가스가 어떠한 결함에 의해서 외부로 샜기 때문에 차 안에 가스가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조문을 보면 750조부터 760조까지 손해배상에 관련된 조문들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부탄가스가 어떠한 결함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이 되었고 그것을 모르는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기에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가 차가 폭발한 사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고 손해가 발생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탄가스의 결함을 야기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가스라는 것이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를 어디선가 추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추출된 가스를 어떠한 용기에 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담긴 용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최종 판매자인 사람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떠한 과정이 문제가 되었기에 그 부탄가스의 결함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과정에서 결함이 생겼는지가 밝혀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함을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험 상품 중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이 유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이 되었다. 이 이후에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무조건 보상을 해주냐? 네,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코카콜라가 먹고 싶어서 콜라를 하나 샀다고 칠게요. 콜라를 마시려고 따개를 따는 도중 제가 손을 베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콜라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피해자고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내가 너희 콜라를 따다가 베었기 때문에 너희 잘못이다라고 어떻게 일일이 설명을 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해자인 경우 너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피해가 생겼다라고 입증을 하게 돼 있어요. 무과실 책임주의는 이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피해자만 발생을 하면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뜻인 거지. 피해자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피해자가 잘못한 만큼은 깎고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다시 가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라는 것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정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을 일일이 물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자동차 보험처럼 가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놨어요. 이거를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의 경우 가해자인 가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의무보험인 가스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것이고, 이 가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배상을 보험사가 대신 담보하여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탄가스의 어떠한 결함으로 인해서 명확한 피해자가 발생을 하였고, 이 부탄가스의 결함을 야기한 가해자가 존재하며, 이 가해자는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제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만들어뒀습니다. 따라서 이 가해자는 가스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것이고, 또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고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게 남았죠. 가스 배상 책임 보험이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대인 피해, 대물 피해를 모두 담보를 해줍니다. 여기서 대인 항목이라 함은 운전자의 치료비,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 상실, 운전자가 장애가 남을 경우 평생 벌 돈, 65세까지 정년까지 벌 돈에 장애율을 곱하여 그것을 보상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자료가 있습니다. 대물 손해의 경우는 본인의 차량 손해, 차량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이 폭발하면서 주변에 튄, 파편, 주변 차량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목들이 100% 보상이 될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무과실 책임주의지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적용한다. 즉 과실상계를 한다. 사실 제가 과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인사사고가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대인 관련돼서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대물 경우는 깎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 차량이 살 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다르죠. 다르면은 지금 가격에서 얼마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얼마, 혹은 차를 이제 못 쓰게 됐으면 지금 현재 차값의 전부, 이렇게 보상이 될 것이고요. 파편이 튀어서 피해를 입은 주변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의 현재 시세에서 손해를 입은 정도만큼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차에서 담배를 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배는 해롭습니다.